극한 한번 해보자. 극한. 함수의 극한. 이게 뭐냐면 함수의 함수 지금 얘기하는 건 함수야. 쉽게 봅시다. 함수야. 함수는 뭐냐면은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의 결과를 내는 게 함수지, 그치?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을 택하는 요 구조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대응 구조를,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예요. 근데 이제 극한을 배우기 전에 처음 배울 거는 무한대라는 걸 배울 거야. 무한대. 이거 무한대 많이 들어봤지? 무한대가 뭐예요? 무한대. 우리 선생님 딸 첫째한테 알려줬어. 무한대. 무한대가 뭔지 알아? 몰라? 셀 수 없이 플러스 이어져 나가면서. 그치. 이거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를 얘기한다. 상태야, 상태. 이건 어떤 값이야?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 알겠지? 얘는 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문자도 아니야. 이거는 숫자도 아니에요. 숫자 천천히 할 거 천천히. 숫자도 아니고, 얘 문자도 아니에요, 문자. 문자도 아니고, 요거는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기호. 해석 첫 번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야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예원이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수가 뭐야? 9골? 뭐 어떻게 알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수를 구골이라고 하지. 그걸 따서 구글을 만든 거지, 그치? 그거야. 근데 이거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수보다 더 큰 수를 무한대라고 한다.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수를 무한대라고 얘기도 해. 이 가장 큰 수야. 입장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처음 바라보는 입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야 라고 보고 무한대를 인지하기 시작할 거야. 한번 봐봅시다. 무한대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수에다가 100만큼 더해. 그래서 얘는 뭘까? 100만큼 더해도 계속 커지고 있지 않을까? 그치? 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근데 무한대에다가 2000만큼을 빼. 그래도 얘는 뭐냐면 무한대야. 이렇게. 무한대다. 그 무한대에다가 뭐 5를 나눴어? 그래도 얘는 무한대고, 무한대에다 루트를 씌워도 얘도 무한대예요. 이렇게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파랑 똑같은 거 아파. 아픈데 조금 더 아파. 랑 덜 아파. 랑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 상태야, 상태. 어쨌든 얘는 결과적으로 그냥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무한대랑 여기 있는 무한대들 있잖아. 얘도, 그리고 얘도, 여긴 얘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는 같지만 커지고 있는 거야. 정확한 수의 커지고 있는 상태는 같을까 다를까? 분명히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정확한 상태는 같지 않지만 어쨌든 얘는 커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커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봅시다. 인지를 잘해야 돼. 커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그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막 더해. 이렇게 막 더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계속 커지고 있는 수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수를 또 더했어. 그럼 얘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렇게 다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곱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계속 커지고 있겠지, 얘도? 근데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가, 예원아,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애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네 상태가 완전 똑같아서, 없어지는 거야. 0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에 대한 커지는 상태가 훨씬 더 커. 얘가 훨씬 더 작아. 여기 있는 얘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얘기한다. 부정형이 뜻이 뭐냐면은 값을 한 번에 딱 보고 이건 뭐야 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똑같이 무한대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상태를 알 수 없어. 분모가 더 커지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분자가 커지면 어디로 갈지 몰라. 얘도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정형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부정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다룰 거야. 됐지? 근데 니네가 잘 인지해야 되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거기 있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걸 얘기할 건데, 선생님 나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현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있다. 두 번째 배울 건 무한소라고 할 거예요, 무한소. 무한소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은 0 플러스 이거나 아니면 0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한소야, 무한소. 무한소는 뭐냐면은
0 플러스를 놓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무한소라는 거 기본적인 정의가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수의 상태를 무한소라고 이렇게 얘기해. 됐지? 그럼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의 차이는 뭐냐면 0 플러스라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면서 값의 크기가 작아지는 상태고 0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분명히 마이너스면서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플러스랑 마이너스인데 앞에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0을 붙인 거야. 여기 A라는 게 여기 딱 있다. 이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 무한대의 상태를 여기다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무한대는 이렇게 쭉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무한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야. 부호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수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상태는 계속 값이 작아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딱 x 값이 어떤 값이 a일 때 해당하는 이 값을 얘기하는 딱 a고 a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a 플러스. a 플러스라는 걸 얘기할 건데 이거야. a에 계속 가까이 가는데 a보다 값은 크지만 값의 크기가 계속 a에 다가가는 값을 a 플러스라고 얘기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a랑 플러스가 붙어서 a에 대한 무한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인지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얘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원래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라는 건 없어. 수학에선 다가가고자 하는 값 그런 거 없고 a 플러스라고 하면은 지금 현 교육과정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 a보다 큰 데에서 a로 계속 다가갈 때 a보다 조금 큰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인지하면 돼요. 그럼 0 플러스라는 거는 좀 쉽게 한번 가볼게요. 0 플러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근사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맞고 얘는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 부호는 플러스야. 그래서 0.01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0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은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 마이너스 0.01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럼 다시 1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래서 얘는 1.01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대충 0.999999999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A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A보다 진짜 조금 큰 값이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A보다 크지만 A에 대한 근사값을 얘기하는 게 A 플러스라고 하고 또 A로 막 다가가고자 할 때 A보다 큰 데에서 다가가고자 할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우극한. 됐나? 그럼 다시 A-라는 거 똑같아요. A-라는 거는 A에 대한 근사값인데 A보다 진짜 조금 작은 값.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수학에서는 A보다 작은 데에서 A로 막 다가가고자 할 때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을 A-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니까 작은 데에서 플러스니까 큰 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A-는 왼쪽에서 가까이 가요라고 해서 얘는 이름이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한소에 대한 설명이다. 그치? 이제 인지를 조금 돕기 위해서야, 그냥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0 플러스 분의 1이라는 거는 예원아, 대충 얼마일까, 얘가? 인지를 그냥 돕기 위해서야. 대충이요? 대충 얼마일까? 봐봐, 이거는 대충 얼마냐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분모가 0.01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어떤 값일까, 이거는? 명확하게는 분모가 크기가 계속 작아져. 0.01에서 0.001에서 0.01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계속 작아지는데 분자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에 대한 상태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인지가 잘 되나? 뒤에 있는 과정을 조금 더 배우고 나면은 인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이거고 다시 똑같이 해볼까 이렇게?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치, 얘는 무한소야.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대충
엄청 큰 수분의 1이야 라고 해서 얘는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값이 작아지는 거네. 근데 얘에 대한 부호는 뭐냐면 플러스야. 그래서 얘는 0 플러스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됐지? 그럼 다시 몇 개만 더. 0 마이너스 분의 1이라는 것도 얘랑 차이점은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지.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수에 대한 인지를 돕기 위한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0 마이너스야 이 정도 인지하는 거다. 근데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0.01 정도는 값이 굉장히 작아서 값으로 매기지 않아. 그치? 지금 써놓은 요 상태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를 얘기한 거냐면 다 값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0 마이너스나 0 플러스는 상태예요, 상태. 상태고, 요거를 0.01인데 굉장히 작은 값이어서 값으로 쓰고자 하면 그냥 얘를 0이라고 써요. 똑같이 얘도 값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냥 0이라고 인지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0 플러스도 값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뭐야? A야, A. 0 마이너스도 A 마이너스도 그냥 A예요. 근데 지금 써놓은 것들은 다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상태구나. 작은 데에서 계속 다가가는 상태구나. 이 정도다. 이게 처음 들어가는 요 무한대 무한소가 지금 뒤에서 계속 사용돼. 니네 이거 수투는 앞에부터 잘 받아야 돼. 앞에부터. 극한을 조금 활용해서 다음 단원 연속을 쓰고, 연속을 좀 극한 연속으로 활용해서 미분을 배우고, 미분을 활용해서 적분을 하고 수투가 끝나요. 앞에 있는 게 구멍이 빵 뚫려 있으면은 뒤에 나아갈 수가 없어. 미분에 가도 극한 얘기를 계속해. 다 극한이야, 다 극한. 다 극한이니까 극한부터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무한소라는 거는 거기 있는 책을 봐도 교과서를 봐도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 건데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많이 사용되니까 꼭 인지를 하고 있으십시오. 오케이? 다시고 다시 극한 값이라는 거 한번 봐볼까? 극한 값. 선생님 함수 한번 써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누구냐면 ex야, ex. 이렇게 쉽게 가보자. 오케이? ex야? 여기는 그래프를 한번 작도를 해볼까? 쭉 가. 쭉 가.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y는 ex라는 직선을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대. 얘가 fx 함수고 ex예요. 이 정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는 요걸 보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했잖아?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을 택하는 과정,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fx 함수의 함수값을 다 읽을 수 있다, 그지? 함수값을 한번 읽어볼까? f2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요 결과는 4예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함수값이야. 그렇지? 지금부터 이제 극한값이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건데, 극한값. 새로운 그냥 개념이고 그렇게 인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어떤 떨어지는 값에 대해서 그 y 값을 읽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치? 다가가고자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fx 함수에 대해서 x값이 2보다 큰 데에서 2 플러스로 막 다가가고자 할 때야. 오케이? 다가가고자 할 때 fx의 y값은 어디로 다가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말로 x값이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이 fx의 y값은 어디로 다가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x값이 2인 데가 이 정도 있다 한번 해봅시다. 2야 여기. 그럼 선생님 좀 오버해서 그려보면은 쭉 가서 여기 있는 얘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이 점. 그 y값이 이 정도 있는데 이 y값은 4야 4.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함수값은 이렇게 표현했고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x값이 딱 2일 때가 아니라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 했지? 근사값이라고 했지, 그치? 2보다 진짜 조금 큰 근사값이야. 오케이? 명확하게는 근사값이라고 하는 게 맞고 2보다 진짜 조금 큰 요 근사값 2 플러스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은 누구야? 라고 하는 건 진짜 조금 큰 값이야. 대응되는 y값은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잘 보이나? 요 정도 있다. 얘는 y값이 분명히 4의 근사한 값인데 4보다 조금 크겠지,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결과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4 플러스라고 쓰는 게 맞아요.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플러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는 뭐지? 상태야, 상태. 상태.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4 플러스도 맞는데 값을 물어보면 그냥 4라고 쓰면 된다. 4로 가까이 가고 있어. 상태는 4 플러스인데 4로 가까이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2 플러스에 대한 요 극한값을 물어봤지, 그치? 얘를 우극한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극한에 대한 y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가 2에 대한 우극한 값이에요. 요거다. 오케이? 똑같이 좌극한도 한번 봐볼까요?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똑같아.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요 fx의 y 값이 누구로 가까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사값이 근사값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일 때 2보다 조금 작을 때 요 근사값에 대한 y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정도 있네. 얘는 분명히 4의 근사값이 나올 텐데 명확하게는 4보다 조금 작은 근사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얘를 요거로 이렇게 쓰면은 얘를 상태라고 얘기했죠. 상태. 요거에 대한 값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얘도 4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 값이야. 이렇게 읽는 게 맞아. 다 시켜볼 거니까 인지를 잘하고 있어야 돼.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에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물어보는데 2 플러스 너무 좋아. 우극한 값 좀 큰 데에서 2 마이너스 조금 작은 데에서.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하고 리미트 x가 2로 막 가까이 가요. 그때 fx에 대한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게? 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지. 결과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x 값이 2로 가까이 갈 때니까 큰 데에서 가까이 갈 때든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갈 때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는. 됐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큰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과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을 때만 얼마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큰 데에서 가까이 갈 때도 4로 가까이 가고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갈 때도 4로 가까이 가니까 너는 어쨌든 4로 가까이 가네 라고 해서 얘를 그냥 극한값이라고 한다.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똑같잖아? 그때 같은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 존재하고 얘를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쓴대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해볼게. 다시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은 요거 저 보면 LIM이라고 있는 리미트라고 하는 거야. 극한이지 극한. 한계치의 값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멀리 갔을 때의 값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제한한다. 여기 필요 없고 리미트라는 거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플러스랑 이 마이너스는 요거에 대한 우극한과 좌극한을 얘기해요.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물론 너무 좋아. 근데 요거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게 더 편할 거야. 2 플러스라고 하면은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어디야? 라고 해석해도 되고 2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누구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명확한 해석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해석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2 플러스면 이거 조금 큰 값, 조금 작은 값 이렇게 인지하는 게 낫다. 그럼 봐봐. 여기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얘는 연결이 돼 있잖아. 다음 단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연결이 돼 있으면은 여기 있는 요 값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당연히 같겠지? 연결돼 있으면은.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경우도 존재해.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어떤 gx가 있어. 얘는 함수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보자. 얘는 x값 1이고 y값 1이야.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는 x값 1일 때 y값은 여기서 정의하지 않아. 이거지, 그치? 쭉 가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볼까? 얘는 y값이 3이에요. 얘가 식의 y는 gx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한번 가볼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야.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까이 갈 때 gx는 y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1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해당하는 y값이 누구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정확하게는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1보다 작은 데에서 1로 막 다가갈 때 그 y값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건데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작은 데에서 다가가고 있어.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값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1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써볼게요 또. 다시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 플러스로 다가가요. 그때 gx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봐봐 1 플러스라고 해서 1보다 조금 큰 데에서의 y 값을 물어봤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값은 누구냐면은 여기 있어. y 값이 3보다 조금 작은 값이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맞고 요거에 대한 값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 3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됐지? 되고 있지? 그럼 다시 해볼까? 그럼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gx는 어디로 다가가요? 라고 하면은 얘는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작은 데에서는 1로, 큰 데에서는 3으로 다가가니까 그럼 얘는 1로 다가가는 거야? 3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런 게 없어. 그치?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양쪽에서 다가가고자 할 때 1로 다가갈 때 다가가고자 하는 y 값이 없잖아? 그럼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됐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함수 값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g1은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끊겨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각각 다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극한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과 발산이라고 한다. 어떤 극한이 수렴해요 라는 경우가 있고 또 발산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렴한다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 그대로 한 곳으로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발산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얘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다 발산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수렴을 한번 봐볼까요? 수렴은 어떻게 한다고? 한 값을 모여야 수렴이지, 그치?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값이 수렴한대 얘가 한 값으로 모인대 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리미트 x가 a보다 큰 데에서 다가갈 때 이 값하고 리미트 x가 작은 데에서 다가오자 할 때 다가가는 값이 똑같다. 그러면은 똑같으니까 얘 수렴하는구나 라고 해도 되겠지. 수렴하면은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같고 또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같으면 얘는 수렴해요. 이렇게 보는 거다. 됐지? 그럼 다시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은 발산이지.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산이야. 그래서 얘처럼 좌극한하고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아. 요거 발산이라고 얘기한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계속 켜지는 요 경우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커지는 경우는 요거예요. 리미트 x가 예원 한번 해볼까? 0 플러스로 막 다가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 네.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얘는 분모에 x값이 0인 건 넣을 수가 없어. 근데 0인 걸 넣고자 하는 게 아니고 0보다 조금 큰 y값을 찾고자 하는 거야. 저기 위에 있는. 맞지? 어떤 값이라고? 계속 커지고 있는. 또는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계속 다가가고자 할 때 y값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를 물어보는 거여서 얘는 뭐다? 얘 무한대가 되는 거다. 얘도 역시 발산하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어떤 경우 또 발산이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도 발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x가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지. 마지막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동의 경우도 있어요. 진동.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거다. 오케이? 지금 기본적인 극한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리미트예요. 리미트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네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뻐요. 이게. 알겠지? 선생님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다. 리미트. 알겠지? 이렇게 한번 써볼까? y는 예원아 x-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써놨다. 그렇지? 이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써온 이유가 약분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겠지. 그치? 굳이 이렇게 써온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정의하지 마 라고 해서 x값에다가 1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x값이 1일 때에 대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로 막 가까이 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x-1 요거 분해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는? 그걸 여기서는 응. 정확한가 못한가 그런 그치 맞지.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나요 요거를? 이거 작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도하냐면 x값에 1을 정의하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분모 문자에 x-1 x-1 써놓은 거고 x값이 1일 때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에 이 함수는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1일 때는 분명히 함수값 존재하지 않아. 근데 1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값은 다 여기서 정의가 돼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x-1 다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1이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명확하게 x값이 1일 때지? 1일 때 얘에 대한 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가. 여기는 얘가 저기 있는 저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 유리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1에 대한 극한값이 궁금하대. 그럼 1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일까? 2지. 얘는 1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집어넣고 1보다 조금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1을 실제로 집어넣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1을 실제로 집어넣지 않는 경우에는 1을 약분하고 어차피 1이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다 약분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라고 하는 거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을 구하면 돼. 이렇게. 어차피 1을 집어넣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불필요하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그 함수값을 정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명확하게 달라서 그 값을 뿅 집어넣지 않는 거는 다 극한값으로 약분을 하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계속 다시 예시야. 계속 예시다. 예시. y는 가우스 x라는 요 함수를 그릴 수 있지, 그치? 요건 어떻게 그리냐면은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야 이렇게 인지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구하러 가볼 건데 1번은 요거에 대한 그래프 작도예요. 1번 그래프 작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그래프 작도할 거다. 이 그래프 작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y는 x라는 요 직선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가우스를 씌워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다. 얘가 누구냐면 y는 x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볼게. 가우스 씌워보면은 봐봐, 여기 있는 요 값이 y 값이 1인 거고 여기 있는 요 정도 값이 y 값이 2인 거예요. 여기 있는 0. 얼마들은 그치? 가우스를 씌우면은 다 양의 소수를 버리고 다 0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들은 어떻게 소수분 다 버리고 밑으로 주저앉네 이거지. 근데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가우스 1은 1이잖아. 그래서 1일 때는 y 값이 1이 될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y 값이 다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될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 이전까지는 계속 y 값이 1이었다가 2일 때부터 y 값이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가우스란 말이야. 그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대.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는 얼마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치? 그럼 2 플러스일 때는 y가 얘가 아까 전에 그거 말았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2 플러스일 때에 대한 요거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2겠지, 그치? 그럼 상태를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예원아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상태가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다가가 또는 2보다 조금 큰 데에 대한 y 값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명확하게 딱 얼마야? 2야 얘는. 맞지? 얘는 상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값이 얼마야? 2다. 이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말 잘 생각해 보면은 가우스라는 거는 변수가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값을 갖는 거야. 얘는 정수야. 2. 상태가 없어요. 2야 2.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 리미트 x가 뭐일 때? 2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 x를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가 또는 2보다 조금 작은 데에 대한 y 값이 얼마야? 라고 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겠지? 1이야. 됐나?
1. 이거 천천히 잘 이해하는 게 더 먼저예요. 이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가우스 x의 값을 읽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보다 조금 작은 x 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y 값이 누구야 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에요, 요가. 그 값이 누구냐면 딱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나는 귀찮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다가갈 때 가우스 x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x값이 2보다 조금 큰 값일 때에 대한 결과가 궁금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그냥 가우스 2 플러스라고 봐도 되겠네. 이건 대충 얼마고 2.01 정도 될 거고 그럼 요거에 대한 결과는 얼마가 돼요? 2라고 되는 거야.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라고. 다시 두 번째 밑에 거 똑같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막 다가가요. 그때 가우스 x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우스는 얼마야? 2 마이너스라고 해서 2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1.999999999 정도? 그치? 양의 소수를 버리잖아? 결과 얼마야? 이건 1이다. 어떤 방향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 이건 야매야, 야매. 오케이? 나는 다 이렇게 풀어요. 알겠지? 근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얘 복잡해져, 복잡해져. 다시 예시에요, 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다가갈 때 가우스 2x 요거는 예원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야매로 해도 되고 이거 그래프 언제 그리고 있어, 그지? 야매로 할까, 야매로? 그럼 어떻게 될까? 오케이. 효리 어떻게 될까? 2 플러스야. 봐봐. x에다가 2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잖아? 2.01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2배를 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치? 얘는 2 곱하기 2 플러스 2.01을 할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4 플러스라고 된다. 됐지? 4 플러스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결과는 4겠지, 4? 양의 소수 버린 정수값이니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다가갈 때 가우스 2x는 예원아 이건 어떻게 될까요? 3. 그치? 마이너스 0.01을 할 건데 얘는 결과적으로 2배 되고 마이너스 0.01에도 2배가 될 건데 그래봤자 마이너스야. 이 결과 얼마? 얘는 3이라고 되는 게 맞다. 오케이?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한번 가볼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다가가. 근데 가우스 마이너스 3x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하지 말자. 2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분리해서. 어떻게 될까? 일단 요 상태 먼저 한번 읽어볼까? 이 상태, 이렇게. 어떻게 될까, 상태가? 2에다가 마이너스 0.01에 마이너스 3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0.01에 마이너스 3배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0.03? 그치? 플러스에 플러스.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배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지금 하고 있는 게 야매인데 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효리 되고 있지? 마이너스 얘기하고. 더 해야겠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 마이너스라는 값이 2에다가 마이너스 0.01 정도인데,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0.01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하면은 플러스 부호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무한소니까 계속 작아지고 있어, 플러스면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과 플러스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을 시키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니까 양의 소수인 플러스 0.01을 버리고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시 해봅시다. 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채연아? X가 채연이는 저 어려운 걸로 줄게. 똑같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이다. 어떻게 될까요? 분리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귀찮단 말이야.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육과정이 있었어. 그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저 얼마가 될까요? 채은아. 4. 4? 예원아 얼마야? 6. 어? 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4 플러스. 4 플러스. 가연이는 얼마 나올 것 같아, 가연아?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 이해해야 돼. 지금 몇 명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0.01을 연산한 게 x값이란 말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면은 얘는 4가 될 거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2배를 하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치? 그래서 값은 뭐가 된다고? 최현이가 얘기했던 4 플러스가 맞지. 그래가지고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봅시다. 선생님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다시 또 예시예요. 리미트 x가 2로만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까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걸 추천해요. 첫 번째 건 추천 안 해? 두 번째 건 내가 하는 거고 세 번째 건 추천한다. 근데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볼게. 1번은 오케이 좋아, 나 가우스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 작도한다가 1번이에요. 그래프 작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 가우스가 아니라 합성함수 나올 거란 말이야. 합성함수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속에 있는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는 거지, 그치? 속에 있는 함수는 누구냐면은 x-2의 제곱이라는 함수야. 이렇게 생겼다고. 쭉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2야. 맞지? 보세요. 이게 2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작도해 볼 거야. 속에 있는 값이 2점 얼마일 때까지는 결과가 다 2라고 나오겠지. 그렇지? 속에 있는 값이 0점 얼마야? 그럼 다 값이 0으로 나올 거고, 속에 있는 값이 1점 얼마야? 그러면 다 1로 나올 거고, 요 속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y 값이 2점 얼마야? 라고 하면 다 2로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속에 있는 2차 함수의 y 값이 기준이에요. y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었을 때나, 또는 1하고 2 사이에 있었을 때나, 또는 2하고 3 사이에 있었을 때나에 따라서 가우스 그래프가 작도가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0하고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에요. 0하고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y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뭐 y 값이 1이면 1이겠지. 1이면 1이겠지. 근데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y 값이 0점 얼마니까 속에 0점 얼마가 들어간 y 값 다 0으로 나오겠지. 다 얼마예요? 다 밑으로 떨어진다. 빵, 쭉 빵 해서 여기까지 빵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요 y 값들은, 요 이차함수 y 값들은 1점 얼마잖아? 그럼 여기에 1점 얼마가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1이에요, 1. 그치?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이야, 쭉 1. 어디까지? 여기 이전까지는 다 1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 1이야. 요 이전까지 다 1이야.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우스 그래프야. 그럼 이제 요걸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얘가 분홍이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치? 분홍이가 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요 직접 하는 거지. 2 플러스일 때 0, 2 마이너스일 때도 0, 2일 때도 0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값은 얼마예요? 0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완전 야매야, 야매. 이게 느낌대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럼 이건 없어. 그리고 완전 100% 야매예요. 지금 했던 요게 다 야매야. 지금 현 교육과에 다 야매야.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교육과정에 명시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2 플러스일 때랑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상태를 다 해석할 거야. 근데 속에 있는 가우스 안에 있는 함수가 제곱식이잖아. x-2의 제곱에 가우스 씌운 결과를, 또 x-2의 제곱에 가우스 씌운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럼 봐봐, 예원아, 여기다 2 플러스를 집어넣잖아? 그럼 속에 있는 제곱 안에 있는 이 값이 0 플러스 아닐까? 그치? 0 플러스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그래, 0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인데 계속 작아지는 걸 2개 곱하면 0 플러스야. 얘는 뭐냐면 가우스 0 플러스라고 해서 값이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되는 거다. 되고 있지? 그럼 다시. 여긴 얘는 뭐냐면 여기다 2 마이너스를 집어넣잖아? 그럼 이게 0 마이너스인데 0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0 마이너스를 제곱했어.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겠지. 0 마이너스를 2개 곱했으니까 얘도 역시 0 플러스가 돼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번에도 0이다. 그래서 얘는 2로 가까이 갈 때 큰 데에서 가든 작은 데에서 가든 다 0이네. 이렇게 찾는 게 2번째 방법이고 나는 이렇게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니네가 이제 꼭 알아놔야 되는 풀이가 3번째인데 이제 의미 부여를 잔뜩 하지. 합성함수라고 인식을 한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로 한번 가볼까? 함수로.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로 가면은 F합성 GX야 라고 돼 있잖아? 요거 함수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지. X에서 Y로 대응이 되고요. Y에서 Z로 대응되는데 요 속에 있는 요 함수는 G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F가 될 거야.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뭘 결정하냐면 GX를 결정하고요. 얘를 정의역이야 라고 생각하고 치역을 F합성 GX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읽는 게 3번째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있는 fx라고 그냥 의미 부여를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거를 fx라고 의미 부여를 할 거고, 오케이? 다시 gx라고 또 의미 부여를 또 할 거예요. gx는 누구냐면은 가우스 x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거다. 그럼 저기 있는 저 함수는 얘가 누구야? f잖아. 여기 바깥에 있는 애가 g잖아, 그지? 저기 있는 저 함수지,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함수는 뭐예요? G합성 fx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된 거다. 됐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2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요 구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어떻게 가냐면 최초로 x에 따른 y를 구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f 함수를 활용해. 고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G함수를 따라가서 최종 치역값을 만들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2, 3, x 막 이런 게 아니라 2에 대한 극한값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2 플러스였을 때랑 2 마이너스였을 때에 대한 값을 하나씩 다 해석한다 이거다. 2 플러스로 가잖아? 그냥 2참수예요. 여기는 2참수. 그렇지? 여기 그래프 있으니까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0 플러스로 가겠지? 어디에요? 일로 가잖아. 2 플러스, 0 플러스야. 2 마이너스도 뭐예요? 0 플러스지, 그치? 그럼 다시 가. 쭉 가서, 너는 0 플러스. 너도 0 플러스. 근데 G함수에 집어넣잖아, 그치? 0 플러스를 G함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0 플러스를 G함수에 집어넣어요. 두 개에 대한 결과가 다 뭐예요? 0이지. 그럼 얘는 0이고, 얘도 0이네. 한마디로,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건너갔을 때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G합성 fx지, 그지? 2 플러스에 대한 극한값은 0이 나올 거고 2 마이너스에 대한 극한값도 0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리고 요즘 뭐 트렌드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해석하는 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어렵나? 어려워? 근데 왜 네, 오케이. 저 위에서는 네. x, y가 g 함수인데 왜 아래에 와서 x에서 y로 가는 게 x 함수? 그 수소를 바꿔 쓴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지. GF 이렇게 FG 이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예요. GF 이렇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구조가 똑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이건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나는 다 이렇게 풀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 문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다 해야 돼. 세 개 다 해야 돼. 다 해야 된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세 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그리는 거는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다 수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말로 그냥 되게 쉽게 한번 표현해 보면은 연결돼 있는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연결돼 있는 함수라고 할 거고 효리는 뒤에 배웠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하지, 효리야?
그치? 연속이라고 하지, 그치? 연결돼 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연결돼 있어. 끊어진 데가 없어.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쫙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볼까? 이런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가 더 있는데, 연결이 돼 있지 않은, 뒤에 개념은 안 들었으니까, 연결돼 있지 않아. 이거를 우리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끊겼어. 이런 함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정도 한번 봐볼까? 얘가 알파예요. 여기 있는 이 점 좌표가 알파, 베타야. 이렇게. 이 함수는 fx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fx가 알파 플러스일 때 극한값이 뭐야? 베타겠지? 알파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 뭐야? 베타겠지? 알파일 때 함수값은 뭐야? 베타겠지? 연결돼 있으면은 큰 데에서 가든 작은 데에서 가든 함수값이든 뭐 다 똑같아 이거지, 그치? 연결돼 있으면은.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작은 데에서 갈 때랑 큰 데에서 갈 때랑, 그치? 그 값이랑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연속인 함수는 극한값 요거를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연속인 함수는 뭐가 있어요? 다항함수. 우리가 표현하는 다항함수, 누구야 그게? 다항함수라고 얘기하지. 현재는 다항함수. 이게 누구냐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등등등등 얘네가 다 다항함수야. 이런 함수들 다 연결돼 있어. 그치? 그럼 한번 선생님 한번 이렇게 물어봐 볼게요. 이렇게 리미트 x가 3으로 막 가까이 간대. x 3승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요거에 대한 큰 값이 누구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게 몰라. 이 효리는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몰라. 그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는 어쨌든 다항함수니까 연결 다 돼 있어. 다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막 그려갖고 다 어디로 다 가지를 찾을 필요가 없이 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3 대입하면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다. 3의 3승 더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플러스 1 얘가 얘에 대한 극한값이야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오케이?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누구냐면 이거야.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a야. 다시 밑에는 4x 더하기 3이야 라고 돼 있지, 그치?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다. 문제에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지, 그치?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요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막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값이 얘가 있다, 존재한다 요거예요. 그치?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좌극하나 우극하나 같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그럼 리미트 x가 1보다 큰 데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 값이 있고, 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데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있어서 두 값이 똑같으면 되겠다. 그럼 존재하는 거네. 그렇지? 그 위에 거부터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얘는 fx의 y값 중에서 x값이 1보다 클 때 y값을 사용할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요거는 여기 1보다 클 때 정의되는 fx는 어떤 거냐면 얘지 않을까? 맞지? 1보다 큰 데에서 정의되는 극한값을 찾아보세요니까. 그래서 오극한을 찾을 때 사용되는 fx는 x제곱 더하기 a제곱 x 마이너스 a야. 이렇게? 얘 먼저 한번 해결해 봅시다.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얘만 봐. 이 2차 함수지. 연결 다 돼 있어. 그치? 그럼 우극한이나 뭐 좌극한을 구하거나 아니면 함수값을 구해도 어때? 다 똑같겠지? 그래서 얘에 대한 난 우극한만 필요해. 근데 이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얘에 대한 함수값과 무조건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극한 값은 얼마냐면 1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예요. 얘가 fx에 대한 1의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1에 대한 좌극한 어떻게 하냐면 x가 1보다 작을 땐 요 함수에서 정의해야 되는데 1 마이너스니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는
4x 플러스 3이야. 근데 얘도 역시 다항함수니까 1에 대한 좌극한이나 함수값이 똑같다고. 그래서 얼마? 7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저 1에 대한 극한값 존재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가 뭐랑 7이랑 같게 되는 a 값을 골라볼까?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는 2번이다. 어렵지 않지, 그치? 적용하는 거 그 뒤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유형 2번까지는 끝났어요. 지금까지 배운 게 유형 2번까지다. 유형 3번부터 나갑시다. 아이씨. 저기를. 이거 언제 다 했냐. 다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다시 개념이에요. 개념 5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볼게요. 극한에 대한 성질이야, 성질. 극한의 성질이다. 들은 내용이 잘 이해만 가면 돼요. 문제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풀어오고, 어떤 임의의 함수 fx랑 gx가 있고, 임의의 상수값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래. 좌극한, 우극한 똑같고, 둘 다 알파야? 이거지, 그치? 그럼 다시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막 다가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은 베타야, 베타야. 그럼 좌극한, 우극한 똑같고 다 베타야. 이거지, 그치? 그럼 두 값이 성립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성질이 성질.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가요. 그때 fx에다가 k배한 요 극한값은 예원아 누구게? 알파 K. 그치? k 알파겠지? 이거예요. 얘가 a 플러스면 얘가 알파, a 마이너스여도 알파. 우극한도 k 알파, 좌극한도 k 알파. 그래서 얘는 결과가 k 알파야. 다시 얘기하면은 실수배는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무방하겠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치? 그럼 다시 두 번째, 2번. 한 번에 다 쓸게요,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gx 요거는 봐봐 a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얘는 알파로 가고 얘는 베타로 가. 그럼 결과는 뭐야? 알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베타예요. 그치? 그럼 요거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상관없이 분리해서 해석을 해도 결과가 당연히 바뀌지 않지 않을까? 요거예요. 그럼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는 막 분리해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얘가 리미트의 성질이다. 오케이? 그럼 다시 3번 가볼게. 3번. 얘는 분리.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에는 요거예요. gx분의 fx야. 이렇게. 얘는 예원아 분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지? 왜 얘만 따로 써진 거 없어, 그지? 얘는 없어요. 왜 없냐면은 값을 내가 쓰고자 하는 거잖아. 값을 쓰고자 하는 거.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봐. 써보면 누구냐면 얘는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는 게 맞아요. 맞지? 근데 여기는 베타가 0이면은 어때? 분모는 0이고 분자는 어떤 알파야. 이렇게 상수값을 사용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뭐 때문에 성립하지 않냐면 베타가 0인 경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베타가 0이 아니야 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분수로 몫이라고 하지. 분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분모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값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어디 사용하냐면 성질은, 기본 성질은 진입 판정에서 사용을 해요. 진입 판정. 여기 사용하니까 요거는 먼저 하고 할 거다. 지금 숙제를 내줘야 되니까 유형 10으로 갑시다. 뒤로 쭉 가. 계속 가. 쭉쭉쭉 가. 명확한 사실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봅시다. 거기는 유형 10번의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10번이야. 선생님 풀어준 것만 숙제를 하면 된다. 1, 2, 12의 현재. 10번 보면은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요. fx 어떤 함수야, gx 어떤 함수야, 몰라. 근데 문제에서 기억은 이렇게 얘기했네.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에다가 gx를 막 더해요. 이렇게. 근데 더했던 얘가 값 존재한대. 그러면은
fx와 gx의 값 중 적어도 하나는 값이 존재하냐? 요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중 적어도 한 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 예원이 아니? 나도 몰라.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있는 부정형에 대한 해석을 다 듣고 나면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지? 기본적인 진입 판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뭐 쓸 거냐면 수하에서 배웠던 명제로 간다. 요게 명제잖아. 어떤 명제?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대우 명제. 얘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에 대한 대우 명제도 거짓이야. 그래서 얘에 대한 대우 명제를 한번 적어보는 거야. 여기에 존재하거나 또는 요게 존재해요에 대한 부정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막 다가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아. 또 리미트 x가 a로 막 다가갈 때 gx에 대한 값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수렴하지 않는다예요. 발산한다야.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좌우 극한이 다를 수도 있고 두 개가 똑같이. 그러면은 항상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gx에 대한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 참일까? 를 놓고 이야기는 이렇게 한다. 얘가 존재해 안 존재해는 명확하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좌극한, 우극한. 뒤에 가면 다 얘기할 텐데 fx 함수가 있어요. 또 gx 함수가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라고 해서 얘랑 얘에 대한 우극한을 다 해석할 거야. 오케이? a 마이너스라고 해서 얘에 대한 좌극한을 다 해석할 거야. 그리고 해석한 결과를 fx 플러스 gx라는 이 함수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 케바케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일단 fx에 대한 a에 대한 우극한이 1이야. 얘는 2야. 존재하지 않는 거 맞지? 다시 gx에 대한 우극한은 2고 좌극한은 1이야. 존재하지 않는 거 맞지? 근데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럼 우극한은 얼마예요? 3이고 좌극한은 얼마야? 3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거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얘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위에 있던 본 명제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연속 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다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무조건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도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해 놓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쟤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진입 판별할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가볼까? 니은 한번 가봅시다. 니은. 니은은 얘랑 얘가 좀 달라요. 이제 진입 판별이야. 니네가 하기 어렵지 않은 진입 판별이에요. 니은 딕에서는. 니은도 한번 가볼게, 니은.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가요. 그때 fx는 값이 존재한다. 이거야. 다시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가요.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이번에는 fx-gx가 이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 요거 줘놓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네, 그치? 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4층 연산에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곱하기는 자유야. 분리해. 또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얘를 어떤 fx랑 gx의 차야보다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서 나는 요 함수의 극한값 있다 알고 요 함수의 극한값도 있다고 알아. 근데 요 gx에 대한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 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아?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가요. 어떻게? fx에다가 빼는 거지. 누구를 빼요? fx-gx를 빼는 거야. 얘가 위에 써있는 gx 아니야, 그냥? 맞지? gx야. 근데 얘 아까 전에 존재한다며. 여긴 요 뭉탱이도 존재한다며.
너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니까 아 이거 분리할 수 있다. 맞지? 분리해서 적었더니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알파였고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베타였다 치면은 넌 알파고 넌 베타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하나만 더 못해볼게요. 아, 4층 연산에 대해서 쫙 열려있으니까 요것도 되지 않을까? 니은 예시였죠. 뒤에 문제 풀 때 잘 활용하세요.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fx에다가 플러스 2배의 gx야. 이렇게. 얘가 존재해 알파로. 또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3배 fx에다가 마이너스 gx예요. 얘는 베타로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얘도 존재해. 얘도 존재해. 얘 존재한다 나와 있는데 요걸 통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 존재해? 물어보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 너무 빠른가?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fx 이 하나의 덩어리를 인정하는 거야? 존재하는데 알파야. fx 빼기 gx 하나의 함수로 존재하는 함수로 인지하는 거야? 베타로 존재한다. gx가 존재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gx를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다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다시 fx 더하기 2gx는 알파로 존재하고 3fx 마이너스 gx는 베타로 존재하는데 fx는 존재할까? 다시 위로 가? 존재? 왜? 다시 위로 가. 다시 위로. 다시 위로. fx가 존재한대. fx 빼기 gx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존재한대. 근데 문제에서 gx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치?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해서 4층 연산을 이용해서 gx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치?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요? 계속 맞대. 요거는 얘가 존재한대. 얘가 존재한대. 그럼 얘 존재해요, 안 해요? 효리야. 다시 위로 가? 뭐, 계속 가? 존재할까, 안 할까? 과연 할까, 안 할까? 민서 해요, 안 해요? 존재해, 존재해. fx를 얘나 얘를 이용해서 4층 연산 또는 실수배를 이용해서 fx를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지? 표현할 수 있잖아. 2배하고 2개 더한 다음에, 맞지? 연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존재해요.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 존재해, 안 해? 라고 하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p배 fx에다가 더하기 q배 gx야. 이렇게. 얘는 존재하는데 알파로. 그럼 다시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t배 fx 더하기 k배 gx야. 이렇게. 얘는 베타로 존재한다. 이렇게. 됐나? 영원아?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 fx 존재해요, 안 해요? 효리야 해요, 안 해요? 가연 할까, 안 할까? 민서는? 채연이는? 이거 고민하는 거 자체가 일단 잘못됐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위에서 뭐라 그랬지? 4층 연산 나누기 제외하고 4층 연산 실수배 포함해서 2개 연산해서 fx 표현만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얘 존재하는 거야. 다 존재한다고. gx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오케이? 마지막 디귿. 안 돼. 이해를 다 해야 돼. 이해를.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야, 성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적어 쓰는 거야. 자, 디귿 마지막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해 알파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 존재해. 요거 존재해. 요거는 베타야.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오케이, 존재해.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gx 존재해? 존재해? 안 해. 왜 안 해? 쌤인데. 좋아, 좋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첫 번째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4층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나의 뭉탱이로 묶어 썼지. 자유로워. 얘는 자유야, 자유. 나누기는 걸리는 게 조금 있어. 요거였지? 얘도 표현해 보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얘도 그냥 하나의 함수고, 얘도 그냥 하나의 함수야. 그래서 두 함수를 이용해서 gx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표현돼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는 fx에다가 곱하는 거지, 뭐를. fx분의 gx를 곱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건 왜 하냐? 리미트 x가 a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의 gx분의 fx라는 저 밑에 있는 함수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분자에는 fx가 있어서 너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본 건데 존재해 안 해? 이거는 하지 않아.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얘가 베타분의 알파야 라고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베타가 0이 아니야 라고 표현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존재할 수도 아니면은 베타가 0이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몰라. 이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